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경합주 막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잠을 자던 여성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보행자 사망 사고에 연루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FSD의 안전성에 대해 교통당국이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강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개시한 것으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경합주에서 막판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 간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미시간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미시간주에 자리한 자동차 공장 6곳이 폐쇄되며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언급한 뒤 같은 기간 전국에서 2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 내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공약을 내세운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We will build what I call an opportunity economy so that every American has an opportunity to own a home, buy a car, build wealth, and start a business.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건강보험 개혁 법안,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intends to end the Affordable Care Act, okay? And has no plan to replace it. 같은 시각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에 도착했고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비난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시에서 열린 가톨릭 연례 자선기금 모금 행사에 해리스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가 초대되는 연례 만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가톨릭 공동체에 대한 무례한 처사였다는 겁니다. She doesn't go to any events. She's a loser. She doesn't go to any events. She didn't even show up for the Catholics last night at the hotel. It was insulting. All they are is sound bites. 그러면서 자신은 중요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해리스 후보와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 이는 한정된 시간 동안 더 많은 유권자들과 만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I was at Fox and Friends at 7 in the morning. I then went to two different other appearances. I then made about 15 phone calls. I've gone 48 days now without arrest.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며 경합주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젯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누워있던 여성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2015년형 인피니티 SUV 차량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빠른 속도로 원을 그리는 등 난폭 운전으로 해변에 있던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ABC-TV에 따르면 응급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의식을 잃고 차량 밑에 깔려있던 여성을 구조하려 했지만 여성은 현장에서 숨져 중장비를 동원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SUV 차량에는 최소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이 도주하려는 듯 했지만 차량이 모래에 갇혀 있었다고 KTLA는 보도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21살 유양선 씨로 선 씨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차량에 의한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으로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FSD의 안전성에 대해 교통국이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테슬라 모델 3와 Y, S, X, 사이버트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241만 대로 당국은 햇빛이 강해 눈이 부실 정도이거나 안개, 먼지가 많은 조건 등 도로 가시성이 낮을 때 테슬라 차량이 FSD 작동 중 일으킨 교통사고가 4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부상을 일으킨 사고가 각각 1건씩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도로 가시성이 낮은 비슷한 조건에서 다른 유사한 FSD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충돌 사고의 원인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일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공개하고 내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3와 Y 모델에 적용해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국의 이번 조사가 자율주행 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테슬라의 노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강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력 공급 회사인 PG&E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캘리포니아 북부 일부 지역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PG&E는 오늘 오전 솔라나 카운티 2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차단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디아블로 강풍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풍의 전신주가 쓰러져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급증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돌풍을 일으키는 디아블로 강풍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12개 카운티는 오늘 전력 공급이 차단돼 약 13,000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도 산타에나 강풍 영향으로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 대부분 산악 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 오는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발령됐습니다. 강풍은 시속 30에서 50마일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고 습도는 5에서 15%로 낮아 당국은 산불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개시한 것으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러시아로 이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에서 탑승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또 이는 1차 이송에 해당하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파병한 것으로 지목된 부대는 북한군 11군단, 일명 폭풍군단으로 우리 특전사에 해당하는 북한군 특수전력입니다. 추가로 만여 명이 더 파견될 예정으로 참전 병력은 모두 12,000명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군인들이 전선 투입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분산돼 적응 훈련 중이라며 북한군 추정 병력들이 이 지역 군사시설에 모여있는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 가짜 신분증도 지급받아 러시아군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도네츠크 인근에서 촬영한 북한군 추정 인물 사진도 공개했는데 AI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기술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이 현지에서 북한제 미사일의 발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3,000여 개 이상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우크라이나 기관이 러시아군 훈련장에 있는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조빈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현지 시각 18일 오후 늦게 공개한 영상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줄지어 장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이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진 않은 채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군사훈련장에서 72시간 이내에 촬영된 북한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는 같은 러시아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11,000명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싸울 준비가 될 거라며 러시아의 장비와 탄약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2,600명이 우선 쿠르스크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러시아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전개한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후방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체첸 특수부대 5만 명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영토 절반 정도만 되찾은 상태입니다. 한편 북한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일부를 러시아로 보냈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재외동포청은 올해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추가 수요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동포청은 8월부터 12월까지 재외동포단체가 해당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중점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 사업은 교류 증진과 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외동포 조사 연구단체 활동, 한인회관 차세대 동포 인재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지난 7월 수요조사 당시 중점 지원 사업으로 꼽혔던 사업 중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등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사업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심 있는 재외동포 단체들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단체 현황 조사서 등을 구비해 오는 2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로 지원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 부합하면서 재외동포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 단체 회원 간 친목성 행사에 대한 지원을 지향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동전쟁 속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 시누아르를 사살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하마스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영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현지 시각 18일 성명을 통해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시누아르의 죽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알-아크사 홍수 전투의 사령관인 시누아르가 순교했다며 최전선에서 이스라엘과 맞서며 가자 땅을 굳건히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휴전과 포로 교환 협상 없이는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시나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저항 정신이 거세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새롭게 확전하는 단계로 전환을 발표한다며 거센 저항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 지도자의 죽음은 정의의 순간이었으며 가자 지구가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Let's also make this moment an opportunity to seek a path to peace, a better future in Gaza without Hamas.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현지 시각 18일 베를린에서 만나 가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인질 귀환과 가자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주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어센드 파트너스와 서울 메디컬 그룹은 한인 사회에 대한 인사와 감사를 담은 광고 캠페인을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지난 30년간 성원해 주신 고객과 환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에 대한 보답의 의지와 약속을 담은 연간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캠페인은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법을 차용했고 서울 메디컬 그룹은 건강하시죠라는 화답으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보여주듯 서울 메디컬 그룹은 의료 서비스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이제 팽팽하던 이제 여론조사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이제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7개 경합주 중에서 6개 주에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름 남겨놨습니다. 예. 보름 남겨놓고 다시 트럼프가 선거판 헤드라인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전문가들이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틀리지 않은 얘기가 해리스 캠페인 캠프에서 굉장히 초조하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2주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요. 네. 이게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쪽에서는 경합주 중에서 애리조나나 조지아나 미시간 같은 데에 마이너리티 표들이 있습니다. 네. 예, 아주 박빙의 경합주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표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도 조지아의 선거 때까지 2주 동안 가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 애시안들 이제 연결이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푸시를 합니다.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름 남겨놓은 판세를 놓고 볼 때는 이게 해리스가 주도권을 뺏기면서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좀 우세하다. 그래서 해리스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전문가들 지금 전망이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이번 선거만큼 현 후보의 비호감이 높았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경합주 부동층에서 나온 제일 그런 의견이 강했죠. 네. 그러다가 바이든이 아니고 카멜라 해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게 컨벤션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거품이었죠. 여기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2기가 아니다. 바이든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나 뉴 페이스다. 새로운 리더십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왠지 바이든으로부터의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고 지금 2달을 오니까 지지율이 올라갔던 게 거품이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은 고정이 되고 유지를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거품 올라갔던 지지율에서 이게 고정이 안 되고 표심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투표일에 가까워지면서 지지율 조사에서는 붙지가 않죠.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는 캠페인 대 캠페인이 아니고 무브먼트와 무브먼트, 풀뿌리 운동과 마가 운동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돈을 갖다가 퓨처 포워드라는 모든 돈 거의 90% 이상 돈을
큰 캠페인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무슨 공중파라든지 광고 회사 이런 데다만 돈을 주고 표심하고 연결시키려는 7개 주를 비롯한 경합주에 꼭 이겨야 되는, 꼭 지지층으로다가 확보해야 되는 소수계들, 남미계, 블랙들 표를 그거를 낚아채려면은 한인들은 비교하면 한국말로 홍보지를 계속 보내야죠. 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운동요원들을 사가지고서 도 보냈어야죠. 지난 4년 전에 조지아를 민주당이 이기도록 만들어냈던 그런 방식이 갔어야 됩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미세한 선거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거품을 컨벤션 효과를 표심에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정책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지지율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 경합주 내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코노믹, 경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민 문제죠. 이 이민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향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 아니고 국경 부근의 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때는 국경 울타리를 쌓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민주당이나 바이든이나 해리스 쪽에서는 반대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결론은 장벽 쌓는 걸 잘했다라는 분위기예요. 경제는 더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바이든이 해오던 2021년, 22, 23, 24 지금까지보다 그 이전에 17년, 18년, 19년, 20년 트럼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학자라든지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바이든하고 결별해라. 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바이든의 이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뭔가를 내놔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카멜라 해리스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든의 부통령이었으니까 아이고 카멜라 해리스가 되면은 바이든 때 그대로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갔어도 표를 찍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도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